네, 이번에는 지난 2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거제시장에 당선된 변광용 시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입니다. 네, 네, 좀 뒤늦게 모셨네요. 이게 네, 윤석열 네, 전 대통령 그 탄핵 선고 때문에 네, 네. 뭐 좀 늦었지만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세요? 예, 뭐 일단 기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거제가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현실을 어떻게 빨리 좀 극복해 나갈 건가 고민도 음, 많아지고 책임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득표율차가 상당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크게 이길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어요? 예,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일단 뭐 예상을 했을 때랬습니다. 예상은 좀 오, 했었는데 예. 실제 이렇게 득표가 크게 이제 날지 차이가 크게 날 줄은 몰랐고 저희들 한 10% 내 정도는 날 거다. 오, 근데 한 18% 정도 나가지고 예. 저희들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이 득표 차가 좀 컸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오늘 시장님 모시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자, 네네. 이렇게 그 득표율 차가 크게 났던 데는 지금 민심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잖아요. 민심이 네네네. 어떻게 작동을 했다고 그렇게 파악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쭉 만나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부분 하나하고 음흠.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오,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선거길이 지정이 되지 않고 끌어지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 시민들의 반감들 그다음에 음, 경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네.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기대,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 그 요즘 조선업은 화랑이라고 하던데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그제 양대 조선소가 지금 호황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경제는 상권도 더 침체되고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곳 중에 한 곳이 거제거든요. 오,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조선소가 호황이 되는데 왜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거제를 떠나게 되고 막 이런 음, 상황이 생기느냐. 이거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문제입니다. 그래요. 알게요. 네네. 이제 그 이제 그 지역 현안이고 사실 이제 그 네네. 탄핵과 연결되어 있는 민심은 어찌 보면 전국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네네. 질문을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네네. 탄핵 반대 여론도 꽤 높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도 상당히 많이 결속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재보궐 선거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닌 걸로 나온 건데 그러면 네네. 여론조사 집에서 뭔가 허수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시장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일단 여기는 그래도 보수가 센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전국적인 지표하고 다르게 여기는 경남이고 그제가 다소 좀 진보 쪽이 좀 세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가 센 텃밭 지역이고 음. 그래서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국적 지표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 어. 상당히 좀 더 덜 나오는 쪽인데 이번 득표율 그 득표 차를 보면은 예. 그런 부분들은 확연히 드러났다. 그러니까 어. 탄핵 찬성 빨리 파면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확연히 드러났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게 좀 거제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경남 전체적으로 봐도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경남 전체를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저희 경남에 군단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군단위 민심하고 이게 또 도시권 민심하고는 또 조금 다른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그 경남 전체의 어떤 그 민심이다 이렇게 바로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음,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번 재선거에서 예. 그런 민심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저희들은 그렇게 아무튼 봅니다. 거제 네. 시민들 사이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탄핵 찬성 의견이 상당히 높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화 중에 하나가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탄핵 반대 외쳤던 전한길 씨 네, 예. 거제 와서 지원 유세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난 저희들이 좀 생각하기에 너무 이게 의아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일단 재선거니까 투표율이 낮을 거다. 음, 그러니까 자기 극우 보수들만 똘똘 뭉치게 결집을 시켜내면 이길 수 있겠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 근데 네. 오판이었던 거죠. 결론은 음, 오판이었고 그리고 실제 전한길 씨가 내려와서 이렇게 국회의원 몇 분하고 내려와서 유세를 하고 했지만은 그게 시민들한테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고 오히려 더 뭐 많은 반감 사지 않았을까. 오히려 반감을 샀다고 보세요? 아마 그런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해석의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표율 저희들이 전에 여론조사 보면 한 10% 내차로 저희들이 이제 이기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 이번에 쭉 걸려보니까 오히려 이게 18%더 음, 늘어나버린 거거든요. 네네네네. 보통 선거가 우리 야당 같은 경우가 여론조사에서 좀 앞서더라도 실제 깨면은 이 폭이 줄어드는데 그렇죠.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폭이 늘어났단 말이죠. 네, 그 네. 사이에 이제 이 전환길 씨라든지 이제 극우 세이버코리아 이런 구 이제 인사들이 와서 이제 집회를 하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자기들한테 어떤 역풍을 이렇게 가져다 준 것 아니냐. 근데 그런 생각도 좀 해보죠. 전환길 씨는 그때 와서 뭐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뭐 저도 뭐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후보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후보 지원하러 왔으면은 후보에 대한 뭐 장점이라든지 그다음 이 후보가 돼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을 막 했어야 됐는데 네.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탄핵을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어떤 전국적인 이슈를 주로 얘기를 하고 뭐 했었다라고 네. 전에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오히려 그것이 부정적인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다. 뭐 그럴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조기 대선 2달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기 대선에서 최소한 거제에서는 또 그럼 이번 재보궐과 같은 그런 비슷한 민심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뭐 장담은 할 수는 없는데 네. 그 토대를 만들었다.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제 저희 대선 우리 거제 지역에서 우리 당 후보 이긴 적이 없어요. 어쨌든 뭐 몇 프로 5% 차이로 지든 뭐 10% 차이든 네. 예, 졌었는데 네. 저기 2월 달에 열릴 예정 완전 조기 대선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발판을 토대로 해서 이기지 않을까,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저희 자신감이랄까 이런 전망들도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 어떤 12.3 그 내란 사태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민심이 이제 그쪽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봐야 되겠네요. 아니 실제 저희들이 이제 이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유권자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들 하세요? 뭐라고들? 그러니까 이제 좀 연령층이 높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보수적이나 국민의 쪽 주장하는 그런 논리들 계속 그냥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은 다수 이제 젊은 층부터 제하고 다수 시민들은 이 나라 꼬라지가 왜 이러냐. 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라 네. 꼬라지가 이게 뭐냐부터 해서 빨리 네. 파면됐던 탄핵을 선고를 해야 된다. 그때 네. 이 선고길이 앉으면서 상당히 좀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우리 거제 민심은 적어도 우리 거제 민심은 이 빨리 탄핵을 해서 나라를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장으로서 이제 시정을 이끌 시간이 뭐 1년 조금 더 되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거 하나만 좀 꼽아서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지역 경제가 제일 어려우니까 네. 지역 경제 살리는데 제일 우선점을 둘 거고요.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제가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아요 조선업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국회와 이런 적극적인 그 소통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좀 적정수로 제한을 하고 우리 내국인들 채용을 늘리면서 조선업과 지역 사회가 좀 살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시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군요. 예, 심각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선업이 호황인데 뭔가 맞습니다. 지역 경제로 활류가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건데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었습니다.